태습은 한밤중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다. 요즘 들어 매일같이 집에서 밥을 먹는 적이 없다. 물론 무슨 일 때문에 출입이 잦는지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큰아짐에다. 영감이 신중하거나 치밀한 성격이 아닌 걸 아는 탓에 내년 봄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 나선다는 명목으로 지역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알지만 과연 실속 있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다. 돈도 얼마나 쓰고 다니는지 또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지만 아녀자가 간섭한다는 빌미를 남길 것에 묻지도 않고 그저 동정만 살피고 있는 중이다. 평소에도 사람들 만나는 일에 술이 없을 수 없으니 늘 술에 취해 집에 오지만 어쩐지 오늘은 대돌 위에 구두를 벗는 모습이 꼬장꼬장한 것으로 봐서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다. 저녁은 잡숫고 오십니까? 안방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마누라를 보며 각방을 쓰는 태습으로서는 안방을 자기 방으로 여겨본 적이 없고 또 불쑥 걷는 방으로 가기도 민망하여 어정쩡한 태도로 마루에 서서 묵고 왔소? 안 자고 있었네. 더 가소? 할 말이 없는 탓에 참으로 한심한 말만 내놓는다. 들어가시지요. 마누라의 말을 들으며 태습이 걷는 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누라도 뒤따라 들어온다. 조용히 마누라 특유의 단정한 자세로 앉더니 요즘 바쁜 건 알지만 통 말이 없으시니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돼가는지. 태습은 성냥으로 난포불에 불을 댕기자 비로소 마누라의 얼굴이 보인다. 윗도리만 벗어 옆으로 밀친 태습이 궁금해하는 마누라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거주지는 상주인데 문경에서 선거에 나서는 것이 다소 불리한 면모도 있다고. 하지만 자유당 민의원 강호식이 자신의 연주를 총동원하여 태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각 마을마다 어른들을 찾아본다거나 종가의 종손을 만난다거나 또는 유지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여 민심을 유도하는 중이라고.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둘이 각방을 쓰는 만큼 각자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돈에 대해서도 역시 서로의 영역이 따로 있다. 태습이 소출을 돈으로 바꾸면 늘 하듯이 일정한 금액을 마누라에게 건네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모두 태습의 조합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누라에게 건넨다는 돈의 크기도 일반인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이지만 그래도 종가 살림을 하는 종부로서 일일이 남편에게 돈을 요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마음으로 또 거느리고 사는 서울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싫은 마음으로 뭉칫돈을 주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서로에게 여간해서 돈의 행방을 묻는 일이 없는데 오늘 밤에 마누라가 자신의 돈주머니를 묻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애법 많이 들어가네. 많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무지 많이 들어가네 그려. 태섭의 말끝이 흐려지는 것으로 봐서 큰아짐의 귀에 돈이 받쳐주는 뒷심이 부족하게 들린다. 제가 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도록 하시고. 마누라의 말꼬리가 희미하자 태섭이 묻는다. 왜 그러시나? 예. 여유가 있으면 한 10,000원만 주셨으면 해서요. 실은 서울에 있으면서 조카들 살림이 넉넉지 못해 좀 보태주고 왔답니다. 입칠의 값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니 집에 가용이 없어서. 사실 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수만 원은 있지만 꼭 서방에게 돈을 받아내자는 마음이 아니라 그로 인해 태섭의 주머니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심산이다. 카모. 진작에 말하지. 알았어. 내가 내일 저 앞에 들리지. 걔도 말 나온 김에 당신한테 상의를 좀 해야겠소. 다리를 꼬아 바꿔 올리는 태섭은 우선 담배부터 한 대 입에 올린다. 마누라가 싫어하는 줄 알지만 굳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심각한 말이기 때문이다. 에, 선거 자금이 많이 들어가네. 캐서 하는 말인데 아무캐도 땅을 좀 처분해야겠어. 내년 봄 선거까지 아직도 뭐 8달도 더 남았는데 사실 지금부터가 더 돈이 들어가는 때라서. 큰아줌매는 한쪽 다리를 세워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듣고 있다. 태섭의 돈주머니가 비어간다는 말이다. 적은 돈도 아닌데 그 돈을 다 써버렸다는 말인가? 지난 수년간 집안에 대소사도 없었고 또 땅을 사들이거나 집을 지은 적도 없었으니 돈이 모였을 텐데 그 돈을 다 썼다는 말이랬다. 그리고 이제 땅을 팔아서 선거 자금으로 쓰겠다는 말이다. 마음은 불편하지만 지금 나서서 여자가 감나라 배나라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저 듣고만 있다. 말없이 자신의 눈만 쳐다보는 마누라의 눈길이 남포 불길에도 훤히 보이자 태섭은 침묵이 어색하여 계속 말을 이어간다. 마이는 아니고 저쪽 원흥에 있는 그 땅마지기만 처분하모 선거는 치를 낀데 캐서 하고는 마누라의 눈치를 본다. 마누라는 미동도 없고 대꾸도 없다. 큰아줌매는 나름대로 원흥의 땅을 머릿속에 넣고 재보고 있는 것이다. 그쪽 논빼미도 40~50마지기가 넘을 텐데 도대체 얼마나 처분한다는 말인가. 태섭은 눈을 흘낏거리며 마누라의 표정을 읽어보려 하지만 난포불이 어두워 거기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답답한 심정에 또 담배 한 대를 더 입에 물고 넋두리로 대신한다. 네 이참에 참의원에 당선되기만 하모. 그까지 논 몇 마지기가 문제요. 마음만 무뭐까지 수백 마지기도 살 낀데. 허풍을 떨어대도 마누라는 여전히 꼼짝도 않고 자신의 얼굴만 보고 있다. 참의원이 무슨 돈방석에라도 앉는 자리인 줄 알고 있는 태섭의 말에 한숨이 나오지만 참는다. 그런 건 영감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차질 없이 하시도록 당부만 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안방으로 건너가 버린다. 태섭은 비로소 바지를 벗고 훌러덩 누워 마누라의 시선을 벗어난 안도감을 만끽한다. 이튿날 조합에 들린 태섭은 마누라에게 줄 현금 10만환을 찾았다. 비록 마누라가 10,000원을 말했지만 땅을 팔겠다는 자신의 의도도 전한 마당에 넉넉한 뭉칫돈을 전하겠다는 심산이다. 장서방은 모가 무릎까지 차오르자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잔소리가 늘어간다. 논둑에 풀도 베야 하고 논에 잡풀도 뽑아야 하고 물길도 때맞춰 마르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까닭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독려를 하지만 사람들도 나름대로 피곤하고 게으른 이유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심지어 태광이가 짓기로 한 논의 꼴도 장서방 눈에 그다지 차지 않는 마당이다. 일찍 들판을 둘러보고 아침을 먹으러 집에 오는 길에 별채에 들린 장서방은 태광을 찾았다. 광수 아버지, 아침은 잡수셨습니까? 마침 나른한 초여름에 일하기 싫은 마음이 낮잠으로 변해 목침을 목에 고이고 깜빡 잠에 취했던 태광이 허리를 일으키며 밖을 내다본다. 장서방, 어쩐 일로? 들에 나갔다가 오는 길인겨? 예, 그런데 광순의 논도 좀 매야 하겠던데요. 뭐보다 풀이 더 키가 컵디다. 그걸 모르는 태광이 아니다. 그동안 자신이 집사 노릇하며 소작꾼들한테 오만소리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농사라고 지어보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고 해도 일이 끝도 없고 몸살이 나려고 해도 날 시간이 없을 지경이라 슬슬 꾀를 피우고 있던 중인데 그걸 장서방이 꼬집는 것이다. 내도
모르는 건 아닌데 참. 목침을 옆으로 돌려베며 장서방을 외면하듯 돌아 누워버리는 태광을 보고 장서방이 남의 일에 참견을 했나 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든다. 언제든 풀 맬 때 말씀하시지요. 저하고 같이 매면 나을 겁니다. 자칫 어색함을 녹이려 한다는 말이 덜컥 품을 보태주겠다고 해버렸다. 안 그래도 하기 싫어서 꾀를 피우던 태광의 귀에 장서방의 말은 반갑기 그지없다.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막 돌아서 가려는 장서방에게 같이 좀 해줄란겨? 카모 한결 낫지. 장서방, 내 한 잔 냈구마. 말 나온 김에 오늘이라도 해쁘지 뭐. 공품 보태준다는 말에 낮잠이 달아난 태광은 장서방을 붙잡고 늘어진다. 그래도 종가에서 붙이는 논이 보란듯이 번듯해야 보기도 좋지요. 제가 논 붙이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려 해도 광순의 논이 볼품이 없으니 말이 좀 안 나옵니다. 그러지요. 같이 매면 한 이틀에 금방 할 겁니다. 그럼 이따 점심 후에 같이 논에 나갑시다. 햇볕이 자결하는 오후에 열기가 슬슬 올라오는 논에서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대개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면 더해가는 논의 열기에 맞추어 몸의 열기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지만 덜컥 오후나절에 논에 들어가면 금방 열탕에 들어온 듯 몸이 지탱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말이 나온 이상 미루기보다는 남의 품에 기대하여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다. 점심을 먹은 후라 몸은 천근같이 나른하지만 한번 일을 시작한 후에는 그래도 견딜만하다. 무릎까지 큰 벼가 드러난 맨살을 따갑게 스치고 거머리는 군데군데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지만 연신 고랑을 왔다 갔다 하기를 해가 질 때까지 했다. 장서방, 아무개도 한 이틀 더 해야 끝나겠네. 눈은 남아있는 일을 보지만 손끝은 남아있는 일을 한다고 했다. 많은 논이 아득하게만 보이는 태광이 들판을 보며 장서방에게 말한다. 그렇네요. 광수 아버지나 저나 일꾼이 아니라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끝이 있지요. 내일부터는 아예 아침부터 하고 점심도 덜해서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장서방인들 농사에 능할 리 없지만 그저 일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원리 원칙에 적용하여 감당한다. 그것이 농사건 붓질이건 다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장서방이다. 일을 무서워하거나 겁내면 일의 크기가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진다. 꾀를 부리지 않고 일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남아있는 일을 쳐다보지 않고 목전에 있는 일만 하다 보면 어느새 일의 끝이 발목에 있다는 것도 장서방 나름대로의 철학이다. 그것은 전에 지목수를 따라 광산 막장에서 연탄을 캐면서 터득한 것이지만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 멀리 혹은 크게 보지 않고 그날 그날을 정리하고 순간순간을 목판처럼 다듬다 보니 절로 생긴 생각이다. 다음날 태광은 마누라에게 점심을 들러 나르라고 일렀다. 장서방이 거들어주는 틈에 일을 마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행여 장서방이 마음이 변하거나 무슨 일이 생겨 품을 보탤 수 없을지 모르는 조바심에서도 더욱 서두르고 있다. 고마 집에 와서 먹지. 와 들러 들고 오락합니까? 그것도 한 품인데. 광수 애미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자라나는 고구마밭의 풀을 매느라 소양까지 대동하여 호미질을 하는지라 서방이 점심을 가져오라는 것이 성가시다. 술도 한 주 전자 내오고 참으로. 잔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아침 참으로 마실 탁주까지 주문한 후 태광은 일찍 집을 나선다. 광수 애미도 죽을 지경이다. 큰 밭을 가지게 되어서 좋아만 했었는데 막상 그 큰 밭의 풀을 메고 보니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고 머리 짱배기에서 화산 같은 여름 열기가
몸을 녹이는지라 벌어진 입에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중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서방에게 점심이나 참을 내다 줄 수 없는 이유는 함창 장날이기 때문이었다. 머리에 수건을 대충 걸쳐 북대기 같은 모양을 감추고 급히 종가 대문을 들어선 광수애미는 집안의 동정을 살핀다. 장서방은 벌써 나갔는지 방문이 열려 있고 큰 집은 마치 절간같이 조용하다. 방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아직 소양이 자고 있다. 한 이틀 동안 같이 들일을 했으니 피곤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늦게까지 자는 것은 없는 일이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들어서 조용히 불러본다. 소양아, 소양아! 자게 두게. 자네가 일 부려서 피곤한 모양인데 일 좀 그만 시키고 지금 그 애한테 일 시킬 때가 아닌 줄 자네 모르나? 언제 나왔는지 큰아지매가 마루에 나와서 아직 소양의 방 문고리를 잡고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광수애미에게 말을 한다. 마침 큰아지매를 만나러 온 참이었던 광수애미는 얼굴에 밝은 기운을 띄우고 행님 오늘이 하고 말을 시작했지만 막상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구워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받아낸 것도 아니니 막무가내 내놓으라고 할 일도 아니지만 오늘 만한을 들고 장으로 나서야 할 판인데 입에 적당한 말이 나오질 않는다. 대돌 위에 구두가 놓여있는 것으로 봐서 아주버님도 아직 기침 전이 분명하여 더욱 말을 내놓기가 거북하지만 마음이 급한 광수애미는 치마를 걷어붙이고 마루 위에 걸터앉아 당당하게 말을 한다. 행님, 지가 말한 그거 좀 주이소. 빨리 가봐야 됩니다. 큰아짐에도 눈치를 모를 리 없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돈을 달라는 것이 믿업지도 않아. 네, 주기는 주지만 알고는 주어야지. 어디에 필요한데? 광수애미는 걷는 방을 힐끔거리며 혹시라도 태섭의 귀에 들릴까 마음이 편치 않다. 다음에 말할게 예. 지금은 바쁩니다. 아바이 참도 내야 되고 장에도 댕겨와야 되고 아팠떡 예. 보통 사람 살림에 돈 10,000원이라면 뜸을 들여도 나올까 말까 한 액수지만 그래도 종가의 형편에는 그만한 액수는 농 속에 들어있을 것을 광수애미도 알고 있어서 일단 보채서라도 수중에 넣는 일이 급하다. 그래, 그럼 약속했네. 나중에 말해주고 또 가을에 돌려주기로. 소양이 부스스하게 눈을 뜨고 문을 나오자마자 광수애미는 손을 잡아채서 별채로 끌고 간다. 배도 이제는 눈에 띄게 부르지만 무엇보다도 손과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소양에게 광수애미는 거의 사정조로 부탁을 한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간다. 네가 너네 참 좀 내고 점심도 좀 해라. 내가 장에 꼭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극한다. 부탁한대. 소양이도 광수애미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때마다 반찬을 나누어 주는 탓에 종가 밥상을 편히 볼 수 있어서 다행이고 또 무료하거나 숨통 막히는 종갓집 분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유도 만들어주는 것이 고마운 것이다. 광수애미가 허둥지둥 치마를 펄럭거리며 집을 나선 후 소양은 주전자를 들고 창원회로 간다. 탁주를 논으로 가져가려고 창원회에 사러 가는 중이다. 소양이를 감옥까지 보내게 된 그 탁주집을 창호 아바이가 죽고 나서 계속하고 있다. 애초에 태습이 들어서 상주 서장에게 마을 사람들만은 선처해달라고 부탁한 내력에 창원회가 더 이상 마을 한복판에서 술을 파는 장사는 하지 않겠노라고 암암리에 언지를 받아냈지만 목구멍에 거미줄 치게 생긴 마당에 그리고 서방이 죽고 나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게 된 창호 어마이는 이제는 아예 남정네들 술판에 한자리 끼기까지 하면서 술을 팔고 있다. 가기는 싫지만 작은 아지매의 부탁이라 쭈뼛거리는 발걸음으로 삽작을 엿보던 소양은 그래도 아침나절이라
술꾼들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들어서서 불러본다. 아지매요. 술안주전자 주이소. 제법 큰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들리지가 않는지 아니면 나갔는지 대답이 없다. 고무신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안에 있는 게 틀림없어서 재차 불러보려 하는데 뒤에 인기척이 있어 돌아보니 을순이가 희죽이 웃으며 와있다. 꼴이 말이 아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신도 없이 맨발로 서 있는데 배가 남산만 하다. 작은 아지매가 얼마 전에 오늘 내일 할 거라 했는데 정말로 입고 있는 저고리 섭이 하늘로 향할 만큼 배 위로 올라와 있다. 아이고, 같은 또래의 처자 아닌가. 정신이 모자란다고 함부로 대하기도 어색한 소양은 그저 난색만 표하고 다시 부르자 방문이 열린다. 이게 누구? 와! 선잠 깬 창호 어마이가 누운 채로 눈을 도로 감으며 묻는다. 술 한 주전자 받으러 예. 돈은 이따가 작은 아지매가 드린답니다. 네가 퍼가거라. 술독에 있다. 뚜껑 꼭 닫고 하고는 방문을 닫아버린다. 소양이 주전자 가득 탁주를 들고 가죽나물과 초장을 들고 논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는 을순이가 졸졸 따라오고 있다. 아까부터 오지 말라고 손짓을 해도 그저 웃기만 할 뿐 소양이 서면 을순이도 서고 또 소양이 걸으면 을순이도 걷고 하며 부른 배를 앞세우고 소양을 따라오고 있다.